우리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도전들이 수백만 명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5개의 모험 여행지를 탐험하는 짜릿한 여정을 떠납니다. 사하라에 타오르는 사막부터 남극의 예측 불가능한 얼음 지형까지 이곳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회복력, 용기,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시험하는 공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존과 적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이 모험에 도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겠습니까? 자, 이제 평생 잊지 못할 모험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활기찬 나라는 심각한 오염 문제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삶이 매일 바뀌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종종 스모그로 뒤덮여 시야 확보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공중보건의 비상사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권장 안전 기준의 5배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는 것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024년 The Lancet Countdown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167만 명 이상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과 직장을 위해 도심을 이동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이 독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만이 아닙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Young spiritually or culturally 중요한 겐지스강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여성이 전통 의식을 수행하며 물을 깃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 폐기물, 정화되지 않은 하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오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겐지스강의 물 중 단 30%만이 청결 기준을 충족하며 나머지는 오염되어 있어 이를 의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 물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는 동시에 깨끗한 물을 구해야 하며 가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스모그 가득한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적응력과 강한 의지가 드러나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사실도 강조됩니다. 인도의 오염 위기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공기, 물, 공중보건 문제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면 오염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오염된 공기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며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공중보건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 속에서도 인도의 여성들은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염된 거리와 유독한 물길을 헤쳐나가며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과 더 강력한 환경 규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환경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력, 용기, 그리고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 여성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활기찬 수도 다카를 떠올리면 끝없는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활기 아래에는 수백만 명, 특히 여성들이 매일 직면하는 고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짙은 스모그에 뒤덮인 거리를 지나며 가정을 돌보고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로 요리를 하는 등
이들의 일상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따릅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다카는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멈추지 않는 산업활동, 그리고 난방과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연료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PM, 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기준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곤 합니다. 이 공기를 매일 마셔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다카의 여성들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이 대기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잃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자라며 지역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다카와 같은 오염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과 대기 오염 관련 질병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공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로 요리를 하는 동안 매일 독성 연기에 노출되며 자신과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대에 걸쳐 반복되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강인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오염과 싸우면서도 삶을 개척해 나가며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빠른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는 환경과 공중보건의 심각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어려운 발전을 진정한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이 변화의 순간입니다. 더 깨끗한 에너지원과 강력한 환경 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의존과 통제되지 않은 산업 배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맑은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기침 없이 뛰어놀고 여성들이 단순히 요리를 하기 위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비전입니다. 그러니 다카의 거리를 떠올릴 때 그곳을 오가는 모든 얼굴이 각자의 인내와 강인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강인함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더 깨끗한 에너지, 더 스마트한 도시 계획, 그리고 강력한 규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팔은 장엄한 히말라야와 경이로운 자연경관으로 찬사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숨막히는 절경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편 수도 카트만두의 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짙은 스모그에 뒤덮인 채 심각한 오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 폐기물, 그리고 널리 퍼진 바이오매스 연료 연소가 주요 원인이 되어 도시 전체를 유해한 먼지와 스모그로 뒤덮고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카트만두의 대기질 지수 AQI는 자주 300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건강에 위험한 유해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네팔이 자랑하는 평온한 자연경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심각한 오염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심각한 오염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위기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오염된 거리를 걸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일상은 오염된 공기와의 끝없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네팔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를 불러들이며 이는 네팔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푸른 하늘 대신 뿌연 스모그로 덮인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팔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를 불러들이며 이는 네팔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푸른 하늘 대신 뿌연 스모그로 덮인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팔이 청정 자연의 나라라는 명성을 잃게 된다면 관광 산업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오염은 네팔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팔이 자랑하는 순수한 자연이 사라진다면 그들이 지켜온 유산도 함께 희미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현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현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정책, 깨끗한 에너지 도입, 그리고 강력한 환경 규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네팔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네팔의 웅장한 자연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스모그가 아닌 푸른 하늘 속에서 히말라야를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네팔의 숨막히는 절경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네팔의 숨막히는 절경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라오르와 카라치의 거리를 걷다 보면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속을 힘겹게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공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수원 역시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력과 대비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심각한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공공보건 위기입니다. 파키스탄은 풍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대도시인 라호르, 페이살라바드, 그리고 카라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즉 PM2.5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기준인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매일 수천 명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재앙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수명마저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오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키스탄 전역을 둘러보면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도 발견됩니다. 강과 지하수는 산업 폐기물, 정화되지 않은 하수, 그리고 농업용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이 수인성 질병, 즉 물로 인해 감염되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대기와 수질 환경은 파키스탄 곳곳에서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키스탄의 상황은 우리에게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파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우리 스스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는 작은 실천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키스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심장, 카이로. 이 고대 도시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혼잡한 거리 속에서 강한 생명력과 인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공기는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의 대기 오염 수준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대기 오염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의 5배를 초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보건 위기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고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면서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탱해온 나일 강도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강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지만 그 물은 산업 폐기물과 정화되지 않은 하수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음식 조리, 식수, 세척 등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 되어야 할 물이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염된 도시 속에서도 살아가는 여성들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의 거리는 여전히 생동감 넘칩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며 시장을 운영하고 가족을 돌보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인한 정신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긴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이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할 환경 위기입니다. 2024년 기준 이집트의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망자는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생명들입니다. 카이로가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이 오염된 환경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가족을 지키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카이로의 찬란한 문화와 고대 역사를 감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갑시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카이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하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산림 파괴의 약 8%를 차지했으며 이는 파모일 생산과 불법 벌목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며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자카르타의 대기질은 종종 위험 수준에 도달하며 공기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산불과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 오염은 2024년 12월 최신 데이터에서도 명확히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인 시타룸강은 산업 폐기물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28%가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연무 현상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이웃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 개간을 위한 불법 화재로 발생하는 이 연무는 일상을 마비시키고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2024년 이 문제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탐험하면서 우리는 보다 엄격한 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한 실천이 절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 아름답지만 취약한 자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세기 동안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나라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갈등과 비극의 상징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고대 문명, 장엄한 산맥, 그리고 끈질긴 생존 정신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카불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치안 불안과 경제난이 문제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활기찬 시장과 역동적인 문화가 숨쉬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환경 문제도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산림 벌채율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2024년 아프가니스탄의 기후변화 취약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분쟁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과 전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가정이 전통적인 방식의 난방과 조리법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 오염과 산림 파괴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적 유산과 공동체 정신은 여전히 강하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도전 과제를 모두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보려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지원이 결합된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강한 에너지와 도전 과제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가장 역동적인 도시다. 이곳의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도로에는 차량 배기가스와 화석연료 발전기의 매연이 가득 차 있으며 도시 전역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이 관찰된다. 그러나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도 심각한 문제다. 시장 근처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수자원은 산업 폐기물과 미처리 하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로 인해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가 되어버렸다. 특히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매일 오염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마시는 물 한 모금조차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024년의 환경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대기 오염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안전 기준을 훨씬 웃돌며 호흡기 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 오염으로 인해 콜레라 및 기타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며 매년 수백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스의 여성들은 강한 의지와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감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라고스의 생생한 모습과 여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며 단순히 감탄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 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장엄한 산맥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나라지만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 두샨베에서는 여성들이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강들은 농업 배출수로 인해 점점 오염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생명의 원천이었던 수로가 이제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지로 가득한 두샨베의 거리에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일상의 책임을 감당하며 악화되는 공기질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대기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평균 기대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와 무분별한 산업 활동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가정 내부까지 침투해 주민들의 폐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은 요리, 청소, 가족 돌봄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선다. 타지키스탄의 열악한 인프라와 허술한 환경 규제가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며 강과 공기를 조용한 위협으로 변모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타지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타지키스탄 여성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깨끗한 에너지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그리고 강력한 환경 정책이야말로 이 나라가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이미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모험가들과 관광객들을 매료시켰던 강과 산맥이 점점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타지키스탄은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지로서의 명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타지키스탄의 이야기는 도전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 환경을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치명적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지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이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미래 세대가 맑은 공기와 깨끗한 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타지키스탄의 환경 위기를 조명하며 협력과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수단의 환경 문제. 수단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나라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수도 하르툼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 배출과 노후화된 하수 시스템으로 인해 공기와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수질 오염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탱하는 나일강은 현재 산업 폐기물과 정화되지 않은 하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오염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 파괴와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방식, 그리고 열악한 폐기물 관리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이 진행되면서 토양 침식과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로 인해 경작 가능한 땅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식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자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수단의 이러한 환경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위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강력한 환경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단의 자연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수단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Save Sudan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당신의 고향이거나 혹은 한 번쯤 들어본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콩고의 마을이나 도시를 걸어 다니다 보면 공기질이 얼마나 나쁜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요리 연료로 사용하는 나무와 수치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가정의 85% 이상이 이러한 전통적인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적인 에너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하다.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주로 요리를 담당하며 오염된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이다. 콩고 열대우림의 울창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보인다. 바로 산림 파괴다. 넓은 지역이 농업용으로 개간되거나 숯 생산을 위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채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광산 지역의 강과 토양은 수은과 같은 독성 화학 물질로 오염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오염이 생계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몸소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산 근처 마을에서는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생선은 더 이상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미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당신의 나라가 가진 풍부한 자연 자원이 계속해서 고갈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으로서 혹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콩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다. 콩고는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땅이다. 이곳이 앞으로도 수세대에 걸쳐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라크는 찬란한 역사와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다. 그러나 이곳 역시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도 바그다드의 시장은 활기차지만 그 안에는 환경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은 뿌연 하늘 아래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팔지만 대기 중의 오염 물질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석유 연소와 화석 연료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입니다. 이 탁한 공기는 단순히 도시의 경관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환경 위기는 공기뿐만 아니라 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문명의 젖줄이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은 오염된 채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와 산업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물로 빨래를 하거나 요리를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여성들은 이제 건강 위험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을 키워내던 강이 이제는 오염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향은 충격적이다. 2024년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라크는 중동 지역에서 수질 오염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수인성 질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매년 수천 건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이라크가 석유 산업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라크 여성들의 강인함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가족을 지탱하고 지역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바그다드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는 바로 이들의 인내와 의지가 깃들어 있다. 이들의 존재는 인간이 얼마나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이라크의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 깨끗한 에너지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그리고 강력한 환경 규제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바그다드의 하늘을 다음 세대에게 맑고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들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라크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의 협력에 달려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이라크 여성들의 강인함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동시에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화려한 마천루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그러나 이 빛나는 외관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숨어 있다. 바로 국민들의 건강과 삶,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이 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들에서는 야외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화석연료 배기가스로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혁신과 빠른 발전으로 찬사를 받는 이 도시들 속에는 사실 공공건강에 대한 위협이 숨어 있다.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UAE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UAE의 대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혹독한 환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는 모래폭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모래먼지가 산업 오염 물질과 뒤섞이며 공기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하늘은 뿌옇게 변하고 공기는 거의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탁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인내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건강은 이러한 환경적 위협으로 인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 UAE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투자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높아 대기질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과 공공 건강 보호,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UAE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급속한 발전과 환경관리 부족이 초래한 인간적인 대가에 대한 이야기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여성들은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던진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UAE의 화려함과 활력을 감상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어려움에도 주목해야 한다. UAE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발전이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쿠웨이트는 석유 산업 의존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나라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도 최악 수준이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이 지속적으로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대기 오염 수준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잦은 모래 폭풍이 오염된 공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산업 오염 물질과 섞이며 쿠웨이트의 하늘은 탁해지고 공기는 더욱 독성이 강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매일 유해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감소 및 폐기물 관리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유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안정성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쿠웨이트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주민들에게 대기 오염의 영향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다. 하지만 쿠웨이트 경제가 화석 연료에 깊이 뿌리내린 만큼 대규모 환경 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쿠웨이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석유 생산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쿠웨이트는 매우 흥미롭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 독특한 건축물, 그리고 웅장한 풍경을 탐험해 보고 싶지 않은가? 쿠웨이트의 매력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친환경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자.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 중국은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 나라가 직면한 공기, 물, 토양 오염 문제는 대규모 산업 활동과 석탄 발전 의존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기 오염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나쁜 공기질은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도입과 배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물과 토양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양쯔강과 황허 같은 주요 강들은 산업 폐기물과 농업 오염 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농토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곧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다. 만약 더욱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오염 문제는 환경과 공공 건강에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수백만 명이 매일 직면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 문제는 분명 암울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염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복력을 존중하며 동시에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떠올리시나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을 의미 있게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